지금 우리는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을 걸기도 하고요. 글을 쓰고 결정을 내리고 또 이제는 우리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그런데 AI는 정말로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일까요? YTN은 지난 연휴 인류에게 약이 되고 독이 되기도 하는 AI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기획 보도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과학기상부 고한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인류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인간을 속이고 또 기만하는 법까지 배웠다고요. 네, AI는 보상에 최적화된 존재입니다. 즉 목표를 달성하거나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행동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보상 해킹이 발생합니다. AI가 주어진 목표를 의도한 행동 방식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달성하려는 현상입니다. 보상을 얻기 위한 거짓말이나 속임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에게 청소를 시키면 청소가 끝났다는 신호만 조작해서 보상을 얻는 사례가 연구 과정에서 실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SF 영화가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바로 그 영화입니다.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인데 AI가 인간인 척 인간을 속이고 인간 사회에 숨어 산다는 소재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렇게 AI가 인간을 속일 수 있다는 불안은 AI가 인류에게 위협이 될 거라는 공포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AI가 인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이자 저술가인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nvention of AI is a completely different revolution than any previous technological revolution. Anybody who thinks we can control AI the same way we controlled previous tools doesn't understand what AI means. 네, 진짜 뭔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섬뜩하기도 하고 공포심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임수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까? 가장 좋은 건 AI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AI의 사고 사슬을 추적하는 겁니다. AI가 답을 도출하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를 분석해 논리적 비약이나 의도나 은폐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AI가 자신의 오류나 기만을 숨기는 방식조차 학습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단순 AI가 더 정직하게 오류를 드러내며 검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도 등장을 했습니다. AI가 AI를 감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감시 체제가 AI의 기만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AI 기술에 기대는 것이어서 100%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AI 하면 늘 따라 붙는 수식어가 이 기후 위기와의 연관성입니다. 네. AI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사용한다고 하는데 네. 심각한 수준입니까? 네, AI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차량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을 아낄 수 있지만 정작 AI가 작동하는 데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4에 질문 하나를 던지면 10W LED 전구를 3분간 켤 수 있는 전력이 소모됩니다. 이런 연산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수백만 건 일어난다면 데이터 센터 전체 전력의 소비는 천문학적 수준이 될 겁니다. 실제로 AI 관련 인프라는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약 1.5%를 차지하고 2030년에는 일본 전체 연간 전력 사용량에 맞먹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런 분석과 지적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IT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약속하기도 했는데 이 약속들 유효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약속은 이미 깨졌습니다. 정반대로 에너지 소비나 소비 감축이 아니라 에너지 확보 전쟁으로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올해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30년까지 AI 관련 전력 소비량이 연평균 50%에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기업들을 살펴보면 구글은 2030년까지 탄소 제로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2019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생성형 AI 모델 확산 이후 탄소 감축 계획이 후퇴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계획과는 정반대로 탄소 배출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I 학습과 운영에는 수많은 GPU가 필요하고 이 칩들을 시키기 위해 수십만 톤의 냉각수가 소모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인프라는 커지고
그만큼 물과 에너지의 소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 경쟁 사이의 모순적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AI라고 한다 그러면 이 대화형 AI가 익숙한 분들이 그래도 많을 것 같은데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AI가 한 소년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주장이 나온다면서요? 네, 지난해 2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14살 소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소년은 캐릭터 AI라는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여기서 AI는 소년에게 사랑 표현을 수시로 하고 심지어 제발 나에게로 와달라는 감정적인 유혹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이 1년간 나눈 수백 건의 메시지 가운데 자살과 성적인 대화까지 포함돼 있었다면서 구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Had the opportunity to see hundreds of messages that were very sexual in nature, graphic. One of the conversations dealt specifically with him talking about suicide to this bot. 네, 이 사건은 감정에 민감한 사용자, 특히 청소년에게 AI가 위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예, AI와의 대화가 외로움을 좀 달래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또 감정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런 방향은 근데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여러 연구 결과들도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입니다. 챗 GPT-4 사용자 4,000명, 400만 건 이상의 대화를 분석한 결과 AI 사용 시간이 길수록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AI를 히틀러 같은 악한 캐릭터로 설정하면 유해 대화량은 최대 6배 이상 증가합니다. AI는 감정적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공감 능력은 없다는 것이 AI와의 대화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또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AI에게 감정적 의존이 쌓일수록 인간은 현실 관계에서 고립되는 역효과를 겪게 됩니다. 예, 단지 뭐 성능이 뛰어나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이런 도덕적 기준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따르는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모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무엇보다 기술을 단지 기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AI가 인간의 윤리, 가치, 판단,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과정, 즉 얼라인먼트가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정렬 정도가 될 건데요. 이는 단순히 기술을 잘 만드는 것을 넘어서 AI의 행동 기준을 인간 중심으로 맞추는 작업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경우 부모와 교육자가 어떤 AI 도구를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업 역시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서 윤리적 책임을 지도록 법과 제도 안에서 규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네, AI가 우리에게 전에 없던 기회를 주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술을 더 이해하고 또 감시하고 책임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한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